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7번째 페이지. 국기봉 같은 훤칠한 키와 국기 같은 직각 어깨의 소유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 3일절입니다, 여러분. 예, 3일절이고 이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사흘짜리 연휴가 생겨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제 국경일의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국기, 태극기 개양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태극기의 역사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 앞에도 태극기가 있지만 네. 가져오신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 여권 예. 커버입니다. 아, 좀 더 올려주시죠, 위로. 네. 아, 여권 커버가. 야, 네. 저기 박광일 선생님의 어떤 정체성 같네요. 사실 이제 이 여권 커버는 제가 그 전에 썼던 책이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책을 쓸 때 이 네. 굿즈로 같이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뒤에 태극기를 아, 걸어 놓고 그렇지, 행사를 그렇지. 하셨었거든요. 예. 사진 보면. 네, 그래서 그 이역 만리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다. 라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었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태극기였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태극기 문양을 넣어서 예. 여권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로 국외에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유적을 찾아가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여권에 이런 걸 야, 한번 씌워보자 멋있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었는데, 뜻밖의 예. 불티 났나요? 책은 별로 안 보시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굿즈가 탐이 나서. 네. 예. 그래서 살짝 이제 저한테 부탁들이 많이 와서 책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없었고 굿즈를 예쁘네. 좀 멋있고. 구해달라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반가운 말씀이셨습니다. 한국사 역사 작가 겸 역사 여행 회사 대표인데 네. 그 정체성이 녹아 있는 게 바로 저 태극기 여권 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태극기의 역사 오늘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그 일상에서 이제 태극기는 이제 뭐 국경일이 될 때 개항을 해야 될까?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연단에 이렇게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고서 잠시 뭐 국민 의례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을 때, 물론 이제 단체 여행 말고 이제 배낭여행 가셨을 때 네. 아마 태극기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그때는 남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골목길을 가다가 어느 식당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엔 그게 이제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꼭 한인 식당이 아니어도 아. 태극기를 걸어놓고 나는 한국을 잘 알고 있어요라는 뜻으로 그거를 걸어놓으면은 그 집 주인이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네. 한국어를 하든 못하든 예. 뭔가 좀 반가운 느낌이 호감이죠. 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막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중국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누굴 것 같고 누군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네네. 배낭에 태극기 하나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네. 그럼 잠시 저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역 만리 전혀 한국에서 만난 적이 없지만 그때만은 네. 서로 친하게.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디 가시려고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여기를 꼭 가시고 여기는 피해서 가시면 좋아요. 라고 해서 어떤 끈끈한 어떤 동질감.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이게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할 때 이 피가 이 태극기를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외국에 나갔을 때 이 태극기가 정말 반갑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이 태극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간략하게 알고 있는 그러게요. 예.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은 1883년에 박영효가 그렸다던데요. 뭐 배에서 만들었다. 뭐 배에서 이런 얘기. 만들었다던데요. 예.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제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왜 하필이면 1883년 즈음에 태극기를 국기로 만들었었고 그 만든 과정에 박용효는 왜 참여를 했으며 그 배는 왜 일본으로 가고 있는 배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을까?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궁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왜 1860년도 아니고 1900년도 아닌 한 1883년 즈음에 태극기가 나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태극기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태극기가 만들어진 그 맥락을 이해하고 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극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의외로 이 국기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통틀어서 이 국기 자체가 세계사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게 오래된 유산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보통 이제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체로 군대의 깃발인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깃발.
또는 어떤 귀족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전근대 역사에서 국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밑에 있는 하층민과 위에 있는 귀족이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기는 근대의 산물이고 대체로 연구자들이 최초의 국기로 보고 있는 게 삼색기. 삼색기.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때 썼던 게 최초라고요? 거의 최초입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됐구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평등 박애를 새겨놓고 이 깃발 아래 모이면 우리는 시민 그리고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갖게 되면서 근대 국기라는 것들이 그때부터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태조왕건 이런 데 나오는 깃발은 국기가 아닌 그렇죠. 그건 왕을 상징하는 아, 깃발이거나 예, 예. 아니면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기 자체는 이제 근대에 생겼지만 그렇지만 이제 국기의 디자인 자체는 네. 대체로 이제 그 이전 역사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 그러니까 유럽의 국기들 보면 이제 십자가가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예, 예. 아니면 전통 문양들을 자신의 국기에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양 자체는 오래되었을지 모르지만 국기 자체는 이제 근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시 근대에 들어가서 이 뭔가 국기가 필요해졌겠구나라는 것은 아, 그렇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계기가 조금 안타까운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예, 예. 이제 그 강화도 연무당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신원 선생이 딱 쓰고 저기 일본 쪽에서는 구로다 기요타카가 딱 옵니다. 네. 그래서 협상장에 딱 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원 선생이 먼저 공격을 하죠. 네. 아니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큰 소란을 피우냐? 그 라고 소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효호 사건 같은 운효호 사건. 네. 예, 예. 지금은 영종도라고 불렀던 당시에는 자연도라고 불렀던 섬에 막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들어온 그 배를 향해서 우리 그 조선군이 이제 포격을 합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운효호 사건의 대체로 흐름인데 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쪽에서 먼저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들어와서 소란 그랬더니 피웠어. 이제 구로다가 아니 귀국에서 우리나라 배에 포격을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땅에 들어온 배가 우리나라 배인지 어쨌든 외국 배면은 다 포격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게 일본 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일본 배인 줄 우리는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대충은 알죠. 이미 여러 섬에서 예. 이제 난동을 피웠고 저게 청나라 그 배가 아닌다면 일본 배일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게 일본 배인 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여기 뒤에 배 사진 갖고 와, 배 사진 그러면서 예. 보면 거기에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아, 운효호에 일장기가 꽂혀 그렇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선박에는 항상 국적기를 꽂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배에 일장기가 들어가 아, 있는 걸 그렇구나. 보면서 예. 저게 일본을 상징하는 국기라는 것이고 그러고 저 국기를 단 배는 일본 영토랑 똑같은 영역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선은 몰랐던 거죠. 저게 조선은 몰랐던 일본 거죠. 국기인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은 그 강화도 조약대로 이제 진행을 시켜놓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킵니다. 예. 일본이 국기라는 걸 들고 왔다. 네. 국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네. 청과 일본의 사람을 보내서 국기와 관련된 정보를 얻습니다. 아, 국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었군요. 그렇죠. 예.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게 거의 처음 만들어지다시피 그러네요. 했으니까요. 아, 예. 이제 그러면서 이 국기를 연구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죠? 일단은 국기 자체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음. 큰 나라라고 큰 국기를 그리지 않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청나라가 예를 들어 땅이 넓다고 국기를 이만하게 그리고 그건 아니죠. 예. 그다음에 일본이 나라가 작다고 국기를 요만하게 그린 게 아니라 국기는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근대 유럽의 어떤 외교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네. 그 국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력하고 상관없이 결국 이 국기라는 것은 외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는 수평적인 외교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외교 관계예요. 청 그다음에 조선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청은 위에 있고 네. 조선은 여기 있고 일본이나 다른 류교 같은 나라는 아래 있다. 아, 이렇게 보는데 네네. 요거를 수평으로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네. 이게 근대 서양에서 추구하는 외교구나. 아. 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즈음에 이제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은 국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주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대체로 한 188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때 이때 청이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요. 예. 네, 예. 마전충이 마건충이라는 어. 그 장군이 네. 치고 들어와서 요즘에 조선에서 국기 만든다며? 국기 만든다는데 예. 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아, 우린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특별하게 허락해 줄 테니까 예. 용 들어간 청나라 깃발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봐. 아, 저게 지금 청나라 국기예요? 그렇죠. 저게 청나라 국기입니다. 아, 굉장히 상상화처럼 그려놨네. 네, 그러니까 저 깃발 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홍장이 청일전쟁.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청나라 깃발을 거니까 저게 이전 역사로 볼 때는 굉장한 혜택이죠. 청나라에서 쓰던 거를 네. 라이센스 없이 그냥 쓰게 하는 거지 하잖아요. 예. 로얄티 안 아, 저 받고. 용 문양을 쓰게 해주겠다. 네. 근데 조선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걸 쓰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을 전혀 모르는 외국에서 청 깃발하고 조선 깃발이 같으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아, 그렇죠. 영향권 아래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니언잭 생각하면 영연방 국가는 다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 저기는 영국하고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영국이 식민지였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조선 관료들이 받았습니다. 아, 우려했구나.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청에서는 2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 쪽에서는 아 괜찮아. 하지 마. 아, 용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게. 멋있게 그려지지도 않았어. 좀 이상해, 용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럼 우리가 거부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부한 상황에서 아마 네. 내부적으로 디자인이 몇 개가 이제 시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공식화 시키기 전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온 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청은 미국하고 조선을 연결하고자 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882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됐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쪽 대표가 태극기를 걸었던 것 같아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네. 아, 그 만들어졌네요. 네. 오. 그래서 그거를 예.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시 미국 측의 대표였던 슈펠트가 나중에 네. 도안으로 그려놓기도 했었고요. 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국기와 함께 소개할 때 네. 그게 82년에 간행이 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태극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네. 1882년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조선은 태극기를 일단 국기로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 이때 아마 디자인은 이제 김홍집이 여러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일단 태극기로 자리를 잡았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 저기 지금 우리 자료에 띄워드린 저거를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제 저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슈펠트가 나중에 메모를 했던 게 미국 국회 도서관에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 조나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국기는 아니지만 디자인으로서의 태극기로서 현재 남아 있는 거니까 괴의 그 위치나 네. 건공감리 위치나 태극 모양은 살짝 다른데 그래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태극기를 외국인한테 보여주고 우리 현재 태극기를 보여줘도 다 똑같다고 볼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봐도 예,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네. 이제 이 태극기를 한 번 더 써야 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영효가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조선의 외교관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네. 그 태극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태극기 도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메이지 마루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 영국인 선장 제임스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디자인을 몇 개를 쭉 펼쳐놓고 예.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괴가 막 8개 있는 것도 있고 뭐 4개 있는 것도 있는데 이 4개가 낫는 것 같다. 아, 그 8괴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 그거 진짜 디자인 여러 개 복잡했겠다.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배를 이제 그 배 위에서 이 디자인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한 것 같고 예. 그거를 자기 집 마당에 딱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걸렸던 첫 번째 태극기는 박영효가 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모군란의 후속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걸었던 태극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는 게 좀 급해졌다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883년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지마루라는 배 위에서 박영효가 확인했던 그 디자인을 이제 조선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효가 그린 태극기가 1883년에 우리나라 국기가 되었다. 요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박영효가 배에서 만들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알고 있었군요. 이렇게 이제 예.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제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외교 관계라는 것들은 동등한 거구나. 형식적으로는 그런 어떤 외교를 이제 조선이 받아들였음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이 태극기도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에 비해서 국기를 만든 건 좀 늦었지만 국기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찌감치 좀 이해를 했던 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태극기를 구성하는 문양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 때 세계 온갖 국기들 다 나온 거 보면 태극기는 진짜 좀 뻔하지 않고 네. 독창성이 좀 뛰어난 국기인 것 그래서 같아요. 어디서 멀리서 딱 보더라도 저거는 한국이야, 코리아야. 누가 봐도. 예.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는 흰 바탕이 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의외로 흰 바탕 국기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 예, 전부 다 색이 반짝반짝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극 괴가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이 보색을 이렇게 과감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이라고 하는 이 4색이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죠. 특히 이제 태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다 디자인을 못할 때는 태극만 넣으면 그건 자연히 한국을 가리키는 그럼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조선 후기에 이제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태극 도설이라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그 문헌 속에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여기에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양으로 삼았고 건곤감리를 포함해서 이제 8괴에는 세상의 이치를 또 물건으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건곤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다음에 이제 감리는 이제 물과 불을 물과 불을 가리키거든요. 감이 물이에요? 네, 감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가리키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요소들이 이 태극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뜻으로도 훌륭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한국인의 역사가 덧붙여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의 의미 플러스 이제 그 태극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 태극 도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도 건곤감리 그릴 때 이게 3, 4, 5, 6인지 3, 4, 5, 6인지 정답은 이제 3, 4, 5, 6이잖아요. 이게 안 그려버릇하면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태극기 올바르게 그리는 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시계 방향으로는 3, 5, 6, 4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는데 주변에 이제 한국에 있었던 공사관들이 태극기를 너무 그리기 어려우니까 표준안을 제발 제공해 주라라고 해서 이제 제공해 줬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서 약간의 복잡함은 있지만 거기에 또 매력이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태극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태극기들을 하나하나 박관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그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그 미국으로 갔다는 미국에서 그렸다는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에 포함된 것 말고 디자인으로 그다음에 어떤 메모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게 이제 슈펠트가 그렸던 이제 태극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그 미국 어떤 정권 대신으로 와서 이제 한국과 교섭을 하는 과정 속에 상대국의 국기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으니까 그걸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도 보면 위에 한국, 밑에는 국기. 코리아라고 써 있구나. 네, 그래서 엔사인이라고 하는 국기까지라는 표현까지 넣어서 이게 지금 한국 국기다.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정식 이름은 없지만 한국 국기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표현을 했고 건곤감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태극과 그다음에 이제 괴가 들어가 있는 요소로서는 모두 갖추고 그러네요. 있어서 태극기가 이제 세상에 그 얼굴을 드러냈구나라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찾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이내밖에 안 뒤늦게 됐어요. 발견됐구나. 네. 그리고 이제 데니 태극기라는 게 있다더니 이건 뭐? 그렇죠. 이제 실물로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이제 데니 태극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기 형태로 가장 오래된. 네, 이게 데니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데니 태극기의 원 소장자는 미국인입니다. 데니라는 사람이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1886년부터 1890년 사이에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왔었어요.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1886년부터 1890년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할 때입니다. 이모군란 이후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에서는 뭘 주장을 했냐면은 조선은 청의 일부다, 속방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대니는 이게 전체적인 국제 관계를 볼 때 한국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어떤 업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귀국할 때 아마 선물로서 아니면 본인이 기념품으로서 챙겼던 게 저 태극기로 보여지는데요. 사괴가 근데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특이하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정색을 써야 되지만 실제로 저 부분은 같은 빛깔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검정색을 괴를 쓰니까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저 대니 태극기를 가지고 갔다가 네. 그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네. 나중에 이거 제가 대니라는 분한테서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한국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아, 왔구나 다시. 저게 소장돼 있습니다. 아, 보관 잘해주셨네. 네, 그래서 감사하네. 정말 귀한 한 30년 전에 태극기를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태극기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뜨거운데 네. 이제 그 태극기에 특별한 사연이 덧붙여져 있으면은 조금 더 뭔가 뭉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 태극기는 불원복 태극기라고 하는 태극기입니다. 불원복 태극기? 네.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머지않아 되찾으리라라는 뜻이지만 예. 원래 이제 주역에 있는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위에 실제로 불원복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괴의 내용으로 풀어보면은 머지않아 돌아와 크게 길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 뜻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네. 저 태극기를 썼던 분은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고광순이라고 하는 의병장입니다. 아, 고광순 의병장. 네,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 태극기를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의병부터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을사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의 진영을 어디다가 구축을 하냐면은 네. 지리산 피악골, 그러니까 지금 영곡사 일대에다가 구축을 하고 네. 그 진영 앞에다가 저 깃발을 딱 건 거예요. 아. 우리 지금 힘들지만 멀지 않아 좋은 일, 길한 일이 돌아올 거야. 거다. 불원복. 네, 우리가 힘을 내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그 첩보가 이제 일본군에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일본군이 고광순 의병장을 습격을 해서 한 27명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그 의병 부대가 전멸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멸을 했는데 동네 이제 그 시골 농부가 의병장의 어떤 무덤을 이제 가매장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다시 가매장을 한 거를 나중에 이제 매천자락을 썼던 황현 선생이 와서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제 시로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 그때 진영에 걸었던 저 태극기가 남았구나. 남았어요. 아. 그래서 아마 그 1905년, 1907년 그 즈음,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 누군가는 망했다고 하는 그 시기에 네. 우리는 저 태극기를 걸고 네. 그 첫 태극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휘날릴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싸웠을 걸 생각을 하면은 저 태극기를 그냥 볼 수가 그러네. 없습니다. 저기 불원복 석자를 썼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안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3.1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태극기 하면 3.1절 얘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10년 나라를 빼앗기면서 태극기도 쓸 수 없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태극기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태극기를 아예 보지 못한 채 한 10여 년이 흘러온 상황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시위, 그러니까 3월 1일에 있었던 시위는 사실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태극기가 만세운동에 드러나질 않는데 그런데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위 형태를 띠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만세운동이에요. 아, 비폭력. 비폭력인데 그냥 비폭력이 아니라 비폭력하면 보통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보면 걷잖아요. 행진하죠. 행진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축하를 해요. 아, 만세는 사실 축하의 뉘앙스. 그렇죠. 대한 독립 만세. 그러네. 이거는 예. 대한 독립을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축하합니다는 의미는 뭐냐면 손을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되는데 예. 심심하잖아요.
아, 뭐 들어야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냐면 태극기.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어야 예. 뭔가 이제 실감이 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는 이 태극기를 휘날릴 나라다. 아, 그러면서 이제 2차 시위부터는 이제 태극기를 그리는 게 어렵기도 하니까 예. 목판을 만들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래. 방방곡곡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위를 준비한다 그러면 독립선언서 복사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수백 장 찍어 놓고 네. 그리고 이제 장날을 기다렸다가 누군가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갑자기 태극기 나눠주면서 흔드는. 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네. 사실은 태극기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왕과 황제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10여 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거를 민중, 백성, 시민들이 부활을 시킨 거예요. 의미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네요. 네, 예. 의미가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더불어서 그거를 흔드는 것이 흔들었는데 네. 총을 쏘고 잡아갑니다. 그렇죠. 아, 이게 우리구나. 이걸 손에 들면은 저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그럼 이걸 들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다? 한국인이다. 그 연상이 딱 이제 되는 거죠. 각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들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예.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걸 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펼치는 모든 공간에 태극기가 있었군요. 태극기. 그래서 임시정부 예를 들어 행사 같은 경우 네. 광장에서 열리면은 뒤에 태극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네. 그 교민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도 태극기. 아,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민회가 뭐 쿠바 지회, 그 다음에 뭐 멕시코 지회, 총회 이런 데서도 행사를 할 때마다 네. 태극기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 아래 서면은 우리는 누구다? 한국인이다. 태극기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는 그래서 핍박받고 억울하고 그래 차별받는 우리가 그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니네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나라 국기를 가진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 태극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세운동 당시 누군가의 손에 또 모두의 가슴 속에 있었던 태극기인데 관련해서 특별히 또 소개해 주실 태극기가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가슴 뭉클한 태극기. 아, 또 뭉클한가요? 하나죠. 저 이 태극기 볼 때마다 예. 아, 얼마나 절실했을까라는 것들을 촉촉해 주신다 진짜로. 생각하게 되는 태극기인데 예. 은평구에 가면 이제 굉장히 예쁜 절이 있습니다.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산책하면서 뭔가 명상하는 것들로 유명한 네. 또 음식으로 유명한 사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 진관사가 6.25 전쟁 때 거의 대부분 폭격으로 정각들이 불에 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정각들을 다 이제 복구하고 하는데 그 중에 불에 타지 않은 몇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칠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이 건물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안을 다 뜯어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뜯어내다가 일하시던 분들이 네. 뭔가 이렇게 보따리 하나가 이렇게 이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절 물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을 불러요. 스님 네. 해갖고 이제 스님이 이렇게 쫙 이제 가져다 줍니다. 네. 보따리니까 되게 오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펼쳐 보니까 거의 뭐 문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학자를 부릅니다. 예. 그래서 미술사학자, 역사학자를 불러서 이게 뭔지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제강점기 때 거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문헌으로만 등장했었지만 불교계의 독립신문으로 알려진 자유신정보가 실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정말 귀하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물들을 하나하나 예. 이제 수습을 했죠. 네. 문서들을 수습을 했는데 보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 유물을 싸고 있던 보자기? 아까 보자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보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보자기를 딱 펼쳤더니 태극기예요? 태극기. 아, 보자기 자체가 태극기였어? 보자기가 태극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율.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예. 이게 음과 양이 있잖아요. 태극에. 근데 양 부분은 윤곽이 뚜렷한데 예. 음 부분이 윤곽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왜죠? 그렸어요. 원래는 인쇄된 거는 붉은색만 인쇄되어 있었고 예.
아랫부분은 까만색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부분이 진짜 까맣네. 그렇죠. 예. 그래서 윤곽을 보시면 빨간 부분은 똑같고 예, 컴퍼스로 그린 것 같이 그렇죠. 인쇄된 건데 파란 부분, 검은 부분은 삐뚤삐뚤하네. 삐뚤합니다. 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왜 뭐예요? 일장기였죠. 아, 일장기 위에다가 네. 덧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게 지금 태극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그리셨나? 근데 앞에 네. 문서들을 보면은 예. 이 정도 구할 뿐이 태극기 그 면 하나를 못 구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태극기. 저 그린 분이 네. 예. 누구죠? 그랬더니 예. 백초월 스님이라고 하는 진관사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예. 나중에 일본 헌병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아. 그래서 잡혀갔다 다시 풀려났다 잡혀갔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예. 근데 그 잡혀가는 어느 시점에 아마 이제 문서들을 보고 있었겠죠. 칠성각에서.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 헌병이 온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놓고 여기다 놓고. 와.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그 감옥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순국을 하시죠. 야, 정말 이거는 소름이 돋네요. 예. 네, 그래서 일장기 위에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로 일부러 그렸다. 우리는 극일하겠다. 아, 그러니까 극일을 우리가 보통 말로 극복하겠다. 표현을 하는데 예. 이 국기로서 태극기 위에 일장기 위에 네. 태극기를 그림으로써 우리는 극일하겠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예. 넘어설 거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 태극기를 통해서 아, 보여주죠. 저기 원래 푸른 부분이 검정인 것도 그러면 먹으로. 그러니까 푸른색이랑 빨강이랑 섞여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먹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을 누르고 우리 언젠간 독립할 거야라는 거를 태극기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예. 1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예. 이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태극기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나라를 잃었던 그 선조들에게는 정말 태극기가 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손으로 흔들지 못하는 분들도 음. 마음속에 태극기 한 장씩은. 그래서 2천만 장의 태극기가 네. 가슴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일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고개를 가린 숙였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마치면서요. 이제 광복 이후에 태극기가 이제 국기로 제정된 과정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광복 이후 너무나 당연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1919년에 외쳤던 그 함성을 1945년 8월 16일부터 똑같이 외치거든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태극기 있어요. 태극기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 군정이 들어왔던 소련 군정이 들어왔던 분단이 되었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도 오랫동안 태극기를 썼었고요. 실제로 1946년에 김일성이 그 노동당 창립대회 때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은 예. 소련기와 함께 거기에 태극기가 있네. 걸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남한에서는 저때 이제 성조기하고 태극기가 같이 교차가 되어 있었겠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이 태극기라는 것이 한국인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성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서 1948년 7월 달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지금의 인공기 멋 하나도 없는. 예.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엔 멋이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우리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멋이 하나도 없는 그거를 쓰도록 결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갈라졌으니 적어도 1945년부터 1948년 7월까지는 남북이 같이 그렇군요.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제 1949년 정부 수립 이후에 다시 이거를 국기로 확정 공포했습니다. 1949년에 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극기는 그 디자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태극기가 만들어지고 난 개항 그다음에 일제의 어떤 독립운동 그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징들을 같이 역사의 상징들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 태극기 볼 때마다 이제 뭔가
감개무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축구 대회 아시안컵 카타르에서 할 때 한 1년 넘었죠. 네네네. 예, 예. 그때 할 때 이제 그 경기장 밖에서 뭐 각자 자기 나라 깃발들을 막 나눠주고 있었는데 네. 태극기가 인기가 있었대요. 아마 한국 대표들이 이제 좀 인기 있는 팀이기도 했고 외국인들에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도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뭐 제3국이긴 하지만 어느 한 나라를 응원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태극기를 받는 순간 네. 이분들은 한국 팀을 응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그 화면에 많이 비쳤는데 특히 그 아시안컵은 특별하게 경기장보다 왜 이렇게 관람객 관중석을 많이 맞아. 비춰줬는지 그랬던 몰라요. 것 같아.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네. 전혀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맞아, 관계가 맞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한국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진심으로 태극기를 들고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네. 그 장면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봤다면 보셨다면 그분들은 이 태극기, 네. 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안 들어주는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찾아가서 우리 인정해 주십시오. 예. 이게 우리의 상징입니다라고 해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의 소원은 제발 우리가 한국이고 예. 우리가 한국인이고 우리 태극기를 우리의 국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떤 외국인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알아서 인정해. 알아서 한국 팀을 응원하고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는 한국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아까 그 이병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원복 아니겠습니까? 불원복입니다. 예, 길해졌어요. 머지않아서 다시 길해질 예, 거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 느낌을 보면서 태극기를 이제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네. 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었으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그분들한테 가서 선생님 그 여러분들이 애쓰신 노력 네. 이렇게 성과로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건 이제 3.1 운동 당시 흔들었던 우리의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클린스만 욕만 하느라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캐치를 못했네요, 제가. 예. 네. 자, 박광일 선생님이 지금 5열 임박하신 것 같아서 방송을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 3.1절을 앞두고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태극기의 고결한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